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보면 96년도에 네. 태평양에서 조업하던 페스카마 15라는 원양 참치 어선 네. 중공 소속 조선족 선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합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배 안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래서 선장들이 이제 반항을 한 선원들을 교체하려고 사모아로 이제 돌아가려니까 이제 배가 안 오고 중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상 반란. 그래서 중공 소속 조선족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 3명, 같은 동료 조선족 1명 등 11명을 이제 찔러 죽이거나 바다로 던져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흉악한 사건이었죠. 네. 자, 이 사건에 문재인이가 지금 변호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1명만 빼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사형이었는데 무기징역을 감형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과 네. 자, 흉악살인범, 당연히 사형을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들을 감형을 변호를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준 것이 문제인데 저는 사형이 선고됐는데 1명만 사형 확정, 나머지 6명 무기징역.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 할 때 북한에 기순한 어부들을 강제 북송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어부들이 살인범이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16명을 살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강제 북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지금 윤 정권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쟁점이 되는 상황들을 보면 16명을 죽인 것이 사실이냐? 라는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말만 믿고 이미 남한으로 배를 이제 끌고 올 때부터 북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안대를 가려가지고 판문점 중간에 군사 분계선까지 끌고 가서 반항하고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넘겼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생각할 때, 자, 2명이 지금 이게 이제 2019년 11월 2일 북한의 남성 선원이 3명이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를 죽이고 이 중 2명이 해군에 이제 납포되었다. 그래서 해군이 넘어가라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해군 특공대가 가서 배를 납포해서 끌고 들어왔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뉴스를 듣고 그때 당시도 전 충격적이었고, 아, 이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고 그냥 쉬쉬하다가 그냥 북송된 걸로 끝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지금 이게 거론을 됐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오징어 배 목선이라는 거는 20명 타기가 사실 힘든 배입니다. 그만큼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20명 탔다라는 게 우선 신뢰감이 안 가고, 또 그리고 그 북한에서 이 배가 출발할 때 20명이 타서 이제처럼 20대 초반 청년이 16명 선장을 비롯해서 16명을 살해를 했다 하는데, 그 살해한 흉기는 뭐냐면 도끼하고 망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끼하고 망치를 휘두를 때 북한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18살에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만기 10년 복무를 하면 제대하면 30살에 거의 다 제대를 합니다. 그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20대 초반이 없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마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은 이제처럼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아프거나
그다음에 가정 형편이 좀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갑니다. 그렇기도 불구하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도끼하고 망치를 살해했는데 혈흔이 없는 겁니다. 혈흔을 발견 못했고 또 그리고 2명이 죽였을 때 뭐 이런 긴 칼 가지고 뭐 한꺼번에 목을 자를 수도 없고 한 명 한 명 죽였을 텐데 그러면 그 죽일 때 옆에 있는 선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 거기에 믿기 쉽지도 않고 설마 살인을 했다 쳐도 이 살인을 했다라는 주장은 지금 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입에서 나와 자술한 데서 나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16명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렵고 그리고 설마 살인을 했다 칩시다. 살인을 했다 하면 이 사람들을 귀순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상.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진술서에 살인했다고 나왔으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재판도 없이 또 그리고 대한민국 뉴스에 공개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이런 죄가 있어서 우리는 보냅니다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살인을 16명 죽여서 빨리 북송해라는 취지도 없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개 재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걸려가지고 이 사람 간첩이든 어떤 뭐 정치범 대상자든 총살을 할 때는 대개 간첩들을 많이 총살을 했는데 어린 초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이르기까지 몽땅 모여놓고 총살합니다. 예, 총살할 때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총살하는 광경을 다 봤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떻게 총살하냐면 입에 자갈을 물리고 포승줄을 묶고 입을 이렇게 눈 안대를 가리고 이렇게 하고 총살을 합니다. 근데 이 선원 2명을 검찰 특공대가 판문점으로 이송할 때 입에다 자갈을 물리고 안대를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서 판문점에다 북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딱 총살 현장에 가는 그 광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애초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3명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김체강구에 들렸어요. 김체강. 네. 김체강이 함경북도 함경북도에 있는 항구잖아요. 네. 자, 그러면 김체강이라는 거는 저기 아주 먼 데 있는 항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저 함경북도 항구까지 들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2명이 달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지 자,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의문을 가지는 거는 김체강이 지금 북한에 어디쯤에 있습니까? 함경북도 경계 제일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나진부터 시작해서 김체까지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주 높아요. 원산에서도 한참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나진 선봉 밑에가 김책인데 아닙니다. 예? 나진 우리나라 지도 제일 끝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나진 선봉이고 나진 선봉에서 김체까지 가려면 그때 북한의 기차를 생각하면 8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서 좀 멀기는 한데 지도상으로 보면 나진 선봉 밑인데 예, 그렇습니다. 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는 그러면 한 명이 체포되고 김체강에 들렀는데 2명이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체강에서 NLL까지 동해에 강원도잖아요. 삼척. 강원도 도주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배가 아무리 북한이 후지다 해도 경비선이나 해군 배가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그 어선 오징어잡이 배라고 있죠. 오징어잡이 배면 그 속도가 통통통 하면서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배가 요 분계선까지 내려오도록 북한은 해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못 잡고 말도 안 되죠. 그럼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걸리죠. 지금 왜 이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스토리의 핵심은 여기에 관계자가 총 3명인데 그 A, B, C 그런데 이제 A는 그 정권 수련으로 단련해서 몸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상당히 이 체력이 좋았고 C 한 명이 이제 소극적으로 합류해서 불러내서 죽이는데 불러내는 역할을 했다.
자, 요렇게 하는데 중간에 김책항에 들렀는데 거기서 김책항에서 한 명이 체포되는 걸 보고 두 명이 배를 몰고 달아났다. 지금 요렇게 이야기한 거는 다 맞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도대체 북한에서는 아마 넘어오는데 하루도 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더 걸리죠. 김책항에서. 당연히 예, 배로요. 그렇습니다. 훨씬 예. 더 걸릴 건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도대체 북한은 뭐 했냐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예. 북한에서 초기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는 예. 두만강, 압록강 지역으로 예, 많이 예. 탈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경 연선지대 얼굴 인식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다 보니까 국경 경비가 더 감시되고 예. 긴박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해상리 탈북이 좀 가능하겠다 이래서 그 해상으로 하는 탈북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해상으로 한다고 이제처럼 그 말하는데 김책이라는 거는 사실 김책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북한도 강원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김책에서 그 바다를 해상으로 가든 육지로 가든지를 떠나서 최소한의 강원도까지 가려면 2박 3일을 걸립니다. 빨리 가야. 그렇겠죠. 예. 근데 그 해상으로 탈북민들이 그 행렬이 발생한다라는 걸 북한 당국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두만강 연선은 물론이고 압록강도 물론이고 해상 전 지역에도 경비가 대단히 감시가 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김책항에서 출항해가 네.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네. 오징어를. 네. 근데 그 사이에 배에 총 19명이 탔는데 네. 16명을 죽이고 네. 김책항으로 재입항을 했어요. 네. 재방에서 한 명이 그러면 북한의 어떤 그 감시 체제에서 네. 나갔던 배가 들어오면 그리고 한 명이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네. 당연히 나갔던 배에 대해서 얼마 잡아왔는가 이 방파제 입구에서 예, 당연합니다. 예. 조사하지 않겠어요? 조사합니다. 그 왜냐하면 육지에 올라갔으니까 한 명이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배 자체가 외화벌이 네, 배로 네, 추정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해상이도 국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배를 정상으로 김책 항구에 대고 그 19명이 탔던 배에 3명만 돌아가서 육지에 올라갔는데 한 명이 잡히는 걸 보고 2명이 도주를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지금 한 이틀 이상 걸려서 네. 그 강원도 네, 동해를 삼척. 목적으로 했대요. 동해항구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북한이 봤을 때는 한 명이 잡히고 난 다음에 진술을 했을 거고.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2명을 잡아라 해서 했을 건데 네. 시간 차도 크게 나지 않으면 북한의 배가 당연히 동해상에서 레이더도 있을 거고 하면 이게 잡힐 건데 그러면 빠른 북한의 배도 있을 건데 그 군용 경비선이나 네. 군함 중에 그러면 가서 이 배를 사격을 하든지 추적해서 해서라도 잡을 빨리 거고. 잡아라. 그렇게 해서 가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과연 김책항에서 이렇다라는 말,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절도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북한 같은 바꿈는 사회에서 절도라는 부분을 굳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절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예, 있죠. 평범한 있습니다. 사람들. 없는 게 아니라 또 그러고 한 면이 정권 뭐 이거 수련을 해가 몸이 탄탄했다 이런 이야기도 북한에 사실 필요 없는 예, 바꾸는 사회에서 운동한다고 몸이 탄탄한 그게 그러니까 절도나 정권 수련을 해서 신체가 아주 탄탄했다 이런 말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몇 살입니까? 20대 초반이죠. 네. 자, 그러면 이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군에도 안 가고 네. 백수처럼 배를 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네. 예, 20대 초반이 돼서 군대 안 갔대서 못하는 건 예, 아니고 예. 배를 탈 수 있습니다. 단지 배를 타던 뭐 어떻게 됐던 있는데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이기까지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가 그게 관건인데 그리고 이제처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명이 16명을 죽일 때 16명이 그러면 다 힘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죽을 때까지 내 차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 북한에서 죽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 거. 모의를 했다고. 그래서 NLL 이북으로 내려왔다가 밑으로 다시 NLL 이북으로 도주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 국방부 발표가 이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네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13명을 죽이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북으로 다시 돌아갈 리는 없고 죽어도 여기서 실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북송시키면서 네. 이 사람들에 대한 북한에서 절도했다, 뭐 살인했다, 뭐 온갖 죄를 지금 다 뒤집어 씌웠는데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절도했는지 뭐 어쨌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왜? 하는 이야기만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진술의 토대하에서 살인을 했다, 절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 조사하는 과정에 내가 북한에서 절도했단 말 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100%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10월 30일 날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고 알았고 그리고 10월 31일 날 이들이 NLL을 넘어왔고 그래서 대잠 초계기가 발견해서 태그하라 했는데 재차 NLL을 넘어왔고 그래서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기순 의사를 표지하지 않은 채 계속 남쪽으로 도주를 시도해서 11월 2일 해군이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 사격을 하고 특전사 요원들이 선박에 가서 제압을 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도망을 계속 갔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라 했을까요? 일본을 갈라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에 내려오고 아직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한국 측에다가 국정원이나 이런 데다가 통일부나 북한 측이 그 내려가는 놈 16명 죽인 놈이니까 오면 잡아다가 우리한테 보내. 네. 이렇게 미리 지시해서 북한 말만 100% 믿고 네. 보는 대로 잡으려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가면 그래도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섭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면 11월 2일 날 잡아다가 이제 육지로 데려왔는데 7일 날 갔다고 하는데 7일 날 보냈는데 예. 5일 날 북한에 보내주겠다고 이틀 만에 인원 추방 선박 인계를 말했고 네. 그리고 6일 날 선박은 인수 의사를 확인했고 7일 날 사람을 보내서요. 삐세 속도로 적어도 16명을 죽였다고 주장을 했다면 그걸 알아보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걸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순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 받는 시간도 최소한의 5일인데 5일에서 3박 4일 그런데 이 사람들 정체불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체불명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이틀 사이에 조사를 해서 갑작스레 북한에다 북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근거가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 변호사 단체에서는 그건 강제 송환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 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뭐 북한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막으면 북한군을 사살하고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군인이 만약에 네. 넘어오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넘어오더라도 북한 군인이 막아서 죽이려면 사살하고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그러면 북한으로 다 돌려보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탈북민들 그 우리가 탈북을 해서 동남아에 체류하고 있을 때부터 우리 신원조회가 다 들어갑니다.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 안 그러면 뭐 어디 중국 조선족인지 또 다른 나라 사람인지 그때 얼마나 받았어요? 그 조사 기간이요? 그 조사를 그 처음에 가서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벌써 다 받습니다. 한참 받았죠? 예, 미얀마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뭐 몽골, 태국 어쨌든 어느 동남아에 가든 우리가 신원조에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받습니다. 네가 진짜 탈북민이만 원래 기존에 중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네가 진짜 탈북민이 맞는지를 메일로 다 보내라 해요. 예,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그 간략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비슷하다, 탈북민이 비슷하다 이럴 때 동남아를 데려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동남아에 와서 그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영사관이랑 대사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서 우리들이 그 생활 보조금이 다 온다 하더라고요. 네. 동남아에. 그래 거기에서 다 조사를 마치고 체류 한 3, 4개월 최소한 늦게는 5, 6개월 반년씩 체류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순위별로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 어디도 못 갑니다. 자, 일반 탈북자도 그렇게 신원 조사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네네. 지금 북한이 16명 죽이고 도망갔다 했다면 더더욱이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사실일까? 네. 또 죽인 사람이 실제 북한의 군인일까? 네. 또 이 사람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죽인 부분은 정당방위가 아니냐? 네. 이런 거를 따지고 재판하는 절차도 있고 그런 됩니다. 다음에 네. 이 사람들이 그냥 흉악범이었다. 네. 이렇게 한참 지나서 결정이 되었어. 그래도 북한에 보내면 죽으니까 보내는 게 오느냐 안 오느냐고 논란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신속하게 보낸 것은 그야말로 북한의 그냥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북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믿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정은이 답방을 위해서 사람을 예물로 바친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때가 2019년 11월 초니까 네. 김정은이 답방 우리가 그때 김정은이 방문 반대한다고 집회한 게 네, 맞습니다. 2019년 12월 네. 12일인가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딱 맞다. 네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2부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일단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랑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